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유기준입니다. 118년의 역사를 품은 화순광업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 제1호 공기업으로서 이것은 단순한 탄광이 아닙니다. 한국 근대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석탄 산업의 100년의 희노애락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수많은 광부와 그 가족들의 목숨, 땀, 눈물이 배어있는 우리 산업의 성지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광 이후 남겨진 것은 주민들의 고통, 방치된 갱도, 오염된 땅, 무너진 삶의 터전뿐입니다. 폐광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갱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폐경석 처리 등 광해 방지와 환경 복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재취업 대책, 경제진흥사업 추진, 그리고 석탄 박물관 건립은 화순군과 전남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순광업소는 단순히 폐광된 곳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주민의 삶을 되살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광부들의 목숨과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 대가 또한 대한민국이 전라남도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순광업소의 문제는 결코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교훈을 담아낼 거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폐광된 화순광업소를 복원의 길로, 기억의 길로, 도약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심는 길입니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도민이 주인인 나라, 도민이 주인인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되신 지 에너지산업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광업소 가보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몹시나 안타까운 광경들을 많이 지켜보고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히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업소가 폐광이 2년 전에 폐광이 됐을 때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일자리를 잃는 것 다음에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118년 동안 그러니까 1905년부터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로 118년 동안 석탄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18년 동안 석탄을 캤다는 것은 118년 동안 거리에 석탄이 있었겠죠. 도로의 거리에. 그리고 냇가에, 하천에 석탄물이 흘렀을 것이고 빨래를 널어도 다 석탄이 묻었겠죠. 118년 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있죠. 네. 우리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광된 이후에 그러면 폐광된 후에 광해 복구, 환경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폐광된 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갱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산업부 의견은 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채우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순군에는 하순광수 말고 24개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24개 광산을 무방비 상태로 계획 없이 폐광을 했는데 그 현장을 표출자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한 화순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지하수 수몰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하지만 과거 폐광 지역에서는 철분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탄광을 대신할 대체 산업을 발굴하기 전까지 갱도가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화순에 있던 탄광 24개 가운데 1992년 폐광된 탄광터입니다. 하천에서 붉은색의 지하수, 폐갱내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물길을 따라 돌들도 색이 변했습니다. 쌍철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철이 좀 있어서 녹아내리는 거고요. 알루미늄 성분이 있으면 하얀색으로 침전을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정화시설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인근 하천에도 침출수가 흐르면서 바닥과 돌에는 하얀 침전물이 쌓였습니다. 지난 6월 문을 닫은 화순의 마지막 탄광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수몰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33년 됐습니다. 폐광된 지. 네. 24개 광산 중에 큰 광산이 아닙니다. 33년 된 광산.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해하고 있죠. 광업소를 복구할 때 지금 하순광업소 재원을 보면 우리 국장님 하순광업소 재원을 알고 계시죠? 네네.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깊이가 제가 알기로는 19편에 약 19편에 523m 그렇습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를 도우면 19편은 우리가 지상으로는 1층, 2층 하는데 지하 들어갈 때는 1편, 2편, 3편 그럽니다. 네. 그러면 지하 19편 우리가 지표로 523m까지 내려가 있고요. 갱도 길이가 88km입니다. 갱도 길이가 88km인데 거기를 물로 채운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 갱도 내에 어떤 시설물도 꺼내지 않고 물로 채우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회하고 투쟁해서 최소한의 꺼낼 수 있는 것들을 꺼낸다. 그래서 1차, 2차 지금 철거를 했죠. 1차, 2차 철거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내용대로면 지금 현재 그 1, 2차의 19편에서부터 9편까지는 이미 그 광해공단 측의 입장에서는 철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0편부터 8편까지 철거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철거 계획을 밝혔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까? 저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다 꺼낸다 이렇게 품목도 말했습니까? 석탄공사에 지금 광해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석탄공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부착 시설물들, 쉽게 말해서 뭐 파이프 수관이라든가 아니면 레일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사실상 안전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갱내 시설물 중에 금속 기계 부품이 있습니다. 금속 기계 부품은 뭐 권양기, 배수관 뭐 이런 건데요. 금속 우리 부품들은 그렇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케이블은 꺼내야 되겠죠. 케이블은 네. 꺼내야 되겠죠. 네네. 거기에 고무 성분이. 네. 뭐 제품들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광업소 주장은 세대 1.4km. 근데 우리 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 똑같은 주장인데요. 6대 2.8km.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양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8km입니다. 그것은 거의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고 기름으로 차 있죠. 네. 그리스도 차 있고. 근데 위험해서 못 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사실상 유류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걸 주민들 입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이 사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리스 같은 것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갱도가 지하 523m에 88km인데 그 안에 유류, 컨베이어 벨트 고무가 부식돼서 돌아다니면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이건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꺼낼 수 있느냐,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해공단에서 위탁 주고 있는 지금 산업부의 소탕공사. 강산안전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죠. 예, 예. 산업부의 강산안전위원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가 가능합니까? 의견 진달. 의견만 줄 수 있죠. 네, 만 가능하겠죠. 의견만 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결정은 산업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통보만 받는 거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전라남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주민분들의 의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난 24년도 광해공단에서 수행한 종합복구대책 용역에서도 말씀하셨던 또 우려하셨던 적화 현상 같은 것이 이렇게 갱내 황철석이 이제 산소를 만나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갱내 시설물이 다 채워졌을 경우에는 산소가 차단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적화 물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물만 채운다, 이건 적화 현상과는 별개로 사실상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주민분들의 이런 우려라든가 요구 사항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시설물들,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폐시설물들을 최대한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관계 부처나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거리에서 투쟁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투쟁할 겁니다. 지금 3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힘을 보태고 네. 또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지금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노력해 오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아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갱내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118년 동안 탄을 켤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폐광하고 나니까 위험해서 또 비용이 들어서 철거하지 못한다. 이거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환경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이때 철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각별하게 더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갱대시설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순광업소를 가보셨다니까, 하순광업소를 가보면 산처럼 쌓여있는 폐경석이 있습니다. 네. 폐경석, 탄을 켜고 나면 폐경석이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랬죠. 네. 작년부터 폐기물이 아니죠. 예. 폐기물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18년 동안 탄을 켜내면서 폐경석 안에, 그때 폐기물이니까 생활 쓰레기를 함께 묻었습니다. 같이 폐기물이니까. 근데 작년부터 경석은 폐기물이 아니다니까. 이제 경석만 폐기물이 아니고 그 안에 생활 쓰레기 폐기물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산업부가 얼마나 눈가림을 하냐면 그 경석 위에 부분만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복토를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상부 폐기물은 지난 6월달에 그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하부의 폐경석이라든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하고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대로 복토에서 올리면 그 침출수가 다 흘러서 그 토양으로 또 하천으로 다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하순광업소의 오염이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 이상 되는 오염입니다. 비상한 각오를 생각하고 비상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에 매몰돼서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나마 다행인 것이 화순군에서 지난 6월 달부터 약 1년 동안 그 주변 환경 오염 문제, 특히 침출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8개의 지점을 지금 분기마다 네. 한 번씩 점검을 네,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현재 다행히도 그나마 그 침출수 문제가 크게 우려될 수치가 안 나와서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순의 광업소에 가보셨다니까 거기 경석 말고 비축탄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비축탄이 하순 광업소 비축탄도 있고 강원도 비축탄도 있죠. 35만 톤, 36만 톤. 네, 화순군 석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34만 톤, 35만 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치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비축탄 처리하는데. 작년 출하량을 제가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출하량이 우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하량을 봤을 때 약 27천 톤이 출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10여 년 이상 걸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출하하는데 10년 걸리면 경제진흥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화순군에서도 산업부와 광해공단 측에다가 이 비축탄을 우선 조금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정부에서 매년 사용량이 그나마 수만 톤에 이르고 있으니까 그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구매되도록 산업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이게 처리돼야지 그 부지를
사용하면서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지 경제진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경제진흥사업 에타가 통과됐습니다. 아마 하순에서도 고생하셨지만 전라남도에서 힘을 보태주셔서 에타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또 하순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에타 통과된 것들이 바이오식품 클러스터가 에타 통과됐는데 원래는 복합관광단지까지 함께 진행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만 통과됐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비나 민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네, 민자계획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해야 네, 되죠. 지방비도 좀 필요한데 하순군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전라남도가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하순군과 함께 전라남도 지방비도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또 민자 유치할 때 전라남도 같이 힘을 합해서 경제진흥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국장님 이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도에서 이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사실상 화순군하고 당연히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재 지금 폐광 지역개발기금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확장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더불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광된 지가 2년 됐습니다. 폐광된 지가 2년 됐는데 근로자들이 270여 명 정도가 대부분 산재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치료가 끝나서 거의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 있는데 직장을 재취업해야 되는데 재취업할 직장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광해 복구하고 경제진흥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일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진흥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적극 협조하고 있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국립석탄박물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순에서는 국립석탄박물관을 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지난 8월 달에도 아마 산업부에 건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0월에 다시 한번 건의를 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이 석탄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화순군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강원도고 문경호고 보령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석탄 박물관. 네. 자체적인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순군에서 석탄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사실은 제1호 탄광이죠. 네. 하순광업소가 1905년 제1호 탄광이고 예. 공기업 1호입니다. 예. 공기업 1호 탄광, 공기업 1호고 제1호 탄광이기 때문에 석탄 박물관을 하순에서 꼭 건립을 하고 싶다. 산업부에 요청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400억 정도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 석탄 박물관은 경제진흥 사업의 복합관광단지까지 연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못 드린 하순에 관해서 말씀 못 드린 게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2년 전에 탁상 감정했을 때 530억 정도 됩니다. 539억 정도 되는데요. 그냥 탁상 감정 해 봤을 때 539억입니다. 광업소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비용인데요.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일지를 모르겠는데 하순군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고 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선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하승광업소 문제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라남도 전체에 관계된 문제는 연탄 문제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연탄 수급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요. 화순에 있는 화강연탄,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남선연탄이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네. 전주에 있는 연탄 공장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연탄을 뗀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히 한 1,900여 가구 되는데 약 2,000 가구라고 2,000 가구 보시면 정도 됩니다. 되죠. 예, 예. 지금 전에는 연탄 값만 보조했으면 됐는데 지금 운송비를 보조해주고 있죠. 전나무가 네,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9월 1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라재정 전략 간담회에서 1,300억 정도의 석탄 보조금을 90% 삭감한다 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그렇다면 아마 연탄 공장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에서 연탄을 떼고 있는데 그 연탄은 값도 싸지만 연료 회의를 쭉 가니까 어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연탄 공장이 사라지면 당장 취약계층이 문제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라남도에는 연료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우선 저의 생각 이전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재정간담회를 저도 역시나 그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석탄 관련 보조금을 90% 삭감하겠다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해복구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내용이 잘못 조금 이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를 예산을 당장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닐 테고요. 다만 지금 정부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탄 사용을 축소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향후에 연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삭감될 거라고 점차적으로 삭감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정부에서 이 예산 보조금, 그 연탄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삭감하는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에 따른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역시도 이제 지난해 그 우리 의원님께서 그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취약계층에 이제 10만 원 상당의 그 연탄 구입비를 또 추가로 또 지원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면은 이제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고 그런 수요 조사를 미리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LPG라든가 LNG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도 차원에서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그였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예. 미리 대비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수준의 에너지 취약계층인데 지금 수준의 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예산을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뭐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사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그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되는데 전라남도가 힘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에타 통과되고 그 후에 경제진흥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라남도 힘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가지 때문에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 석탄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산업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생각과 또 지사님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께서 경제사업 진흥사업 통과 에타 통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할 일들을 너무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광해 사업,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제진흥 사업으로 그냥 때우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같이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우리 유기준 의원님이 지금 도에다 이야기를 하신 거지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국립석탄박물관 문제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경과 보령에도 있었고 이것이 공기업 1호 탄광이다 하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도 도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화순탄광이 기여한 그 부분 또 지금 현재 남겨진 유산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고 있을 그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하면은 저는 국립석탄박물관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 전환의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연탄이 곧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이 미리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 말씀드립니다. 부분도 저도 물론 우리 국가가 안 하면은 우리 도라도 하겠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전환을 했고 석탄을 쓰지 않게 됐으면 국가가 뭔가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안 하니까 결국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국가가 할 일에 대해서는 따지고 국가가 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국가가 안 하면 전라남도라도 나서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저도. 그리고 산자부 장관 만나면은 산자부 간부들 만나면은 이런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2년 전부터 전라남도에서 운송비를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일이죠. 예, 예. 그다음에 하순광업소 부지 매입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고 아마 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하순광업소가 폐광되고 난 후에 부지가 광업소 석탄공사 부지로 돼 있는데 이게 하순에서는 아주 필요한 부지입니다. 근데 국비를 안 주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폐광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순에서는 주장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국가가 할 일이죠. 다 하순에서 할 일이죠. 그런데 하순이 너무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기대고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지 매입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하순군이 부담하기에는 사실 큰 액수죠. 그래서 하순군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